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이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미크론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확히 오미크론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하지 않는 변수죠. 정말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강했는데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생각했는데 새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을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력하다, 전파력도 세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스파이크 단백질 성분이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이 2배 많은 32개의 변이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확산될 수 있고 더 강하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백신에 대한 내성도 강할 수밖에 없고 이미 머크와 화이자는 알약 경구제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나 들지 않으면 약효가 없으면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데 WHO의 발표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절적 요인도 있거든요. 북반구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에 접어드니까 이때 더 전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반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북반구로 오면은 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발견은 아직 못했지만 미국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백신의 효과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려 변이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개방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다가 이런 사건이 또 딱 발생을 하니까 역동작이 확 걸려버린 게 지금 증시들이 대부분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습니다. 증시는 폭락을 했는데 뭐 몇 가지 더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오미크론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처음에는 이거 이름도 제대로 몰라서 누 변이 바이러스 아니냐. 델타 다음에 뭐 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 라틴어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를 붙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 이제 오늘 미국 장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유럽도 독일, 프랑스 또 하락을 했습니다. 4% 정도. 더 큰 폭으로 미국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까지도 하락을 한 상태고 우리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좀 좋을만 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반도체까지 내려갈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영국은 이 아프리카 관련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스라엘은 국경 봉쇄예요. 우리가 영화 월드워 G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봉쇄를 내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 지금 입국 제한 조치거든요. 그런데 내국인은 10일 격리가 되지만 허용이 돼요. 이게 또 어떨지도 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근데 휴일이어가지고 사실 지켜볼 만한 증시의 지표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좀 비트코인, 위험자산을 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도 함께 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증시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안전자산 쪽으로 고개를 트는 상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도 올라갔죠.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예정대로 되지 않고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4분기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였고 긍정적인 상승 추세고 이번 달에는 이번 달 초에는 전고점을 찍었어요. 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무렵이었고 관련주들도 다 오르고요. 대체적으로 4분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등장하니까 24시간 가동되는 가상화폐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 관련주 이더리움도 추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금, 또 은, 또 이거 안전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채권도 있을 테고 달러도 있을 테고 그런데 가상화폐도 좀 그렇게 봤거든요.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지금 상황으로는 의구심이 그렇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인가 오미크론에 혹은 얼마나 빨리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집중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뭐 제가 오미크론 상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이수민 앵커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시젠 같은 진단 키트 좀 잘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맞아요. 늘어나니까. 네. 근데 시젠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기존의 제약사들도 그러면 백신의 용량만 늘리면 오미크론을 잡을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을 잡을 수 있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냐?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이자든 모더나든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든 노바백스든 존슨앤존슨이든 지금 개발과 검토 단계입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이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오미크론의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건요. 아니 그래도 제약사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걸 개발을 했는데 그래도 금세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시각이 엇갈립니다. 32개의 돌연변이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또 일부에서는 조금만 조정하면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으로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 의견. 큰 파장은 아닐 거다. 우리가 뭐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뭐 경제에 미쳐봐야 얼마나 미치겠냐. 그러니까 이 모르겠어요. 이 모르는 상황이 더 투자자들에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좀 지금 중요한 거는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두려움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종목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좀처럼 상생 동력이 없는 우리 시장에 오미크론 공포라는 추가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이 좀 희미해지는 가운데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이시했습니다. 국내 유일 인공호흡기와 호흡치료기 전문 기업인데요. 2008년에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였지만 이 보수적인 의료기기 시장에서 대형 외국계 기업 제품으로 인해서 외면받았습니다. 때문에 2015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2019년까지 적자가 이어졌는데요. 2020년 3월 이 코로나로 인공호흡기 연간 수요량이 10만 대에서 90만 대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가이시스는 퀀텀 점프했습니다. 미 FDA가 회사 인공호흡기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한 데 이어 인도와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회사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681억 원, 영업이익 3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 44% 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인 호흡치료기는 세계 20개국에 순조롭게 공급되면서 또 다른 회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아나입니다. 글로벌 환자 감시 장치, 심장 충격기, 체지방 측정기 전문 기업인데요.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인 산소포화도 측정기, 심전도 등 이 필수 의료 장비를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메디트로닉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80%도 수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 최대치를 달성했는데요. 이후로 감소세가 다소
두드러졌지만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 세계 인류 상품 수여식에서 메디아나의 수동 심장 충격기가 차세대 인류 상품에 선정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차세대 부문 선정 상품은 7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다국적 기업의 ODM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단연 기술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아나 주가 추이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정바이오입니다. 감염관리 전문기업으로 병원과 연구시설에 감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음압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우정바이오의 음압격리병상은 경량 모듈형으로 기존 병실과 생활시설, 요양원 등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바이오의 사업 영역은 크게 임상시험 위탁과 앞서 언급한 감염관리 및 연구시설 구축 서비스로 구분되는데요. 상반기의 임상시험 위탁 매출은 전체 1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탄생한 국내 최초 민간주도 바이오 클러스터인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앞으로 임상시험 위탁을 포함한 전체 바이오 서비스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우정바이오의 신약 바이오 클러스터,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코로나에 따른 반사수혜를 받는 종목 확인하셨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참 그런데 소장님 타이밍이 그런 게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강화 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정부로서도 난감한 것이 확진자 수는 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큰 반발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오미크론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이게 뭐 오래 가겠어. 또 계속 변이 바이러스 아니야. 또 뭐 백신 더 맞아라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병상 위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영업시간 조정까지 한다 그러면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 조정될 수도 있어요. 10명이나 그 이상이 좀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소처럼 그렇게 되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오미크론 방역이나 또 접종 강화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주가에 미칠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문을 다시 닫을 수는 없고 어떤 강화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여파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사실 그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는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제 길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이럴 때야말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때는 조금 현금을 더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약간 안전자산 쪽에도 비중을 살짝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 연초로 가면 또 다른 변화가 있거든요. 테이퍼링이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나 또 비축류 지금 방출하기 전에 오미크론이 발생하니까 또 유가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골고루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되 살짝 안전자산 플러스 현금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고 지금 또 리오픈주라고 하는 것은 일상회복이나 내수주, 소비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건 조금 보류를 해두고 그러면서 항공이 아닌 또 여행이 아닌 관광이 아닌 숙박이나 심지어는 또 면세점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종목들 중에서 이런 성장주나 기술주 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재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갈아타야 된다면
바이오나 진단 키트나 이런 쪽에 조금 살짝 무게를 두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살짝 쉬어간다는 의미가 될까요? 현금을 확보하면서 그래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종목도 조정되고 재투자할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우선은 연초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안,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